혹시 아무 변화도 없는데 몸이 점점 약해진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무겁고 예전보다 걸음이 느려진 것 같은 느낌. 식사도 평소처럼 하는데 장을 들거나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오릅니다. 혹시 이런 걸 단순히 운동 부족이나 나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스스로 위로하죠.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지만 무서운 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몸이 조용히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바로 근육입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엔진과 같습니다. 엔진이 약해지면 몸의 모든 기능도 서서히 느려집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고 걷는 것도 힘들어지며 침대에서 일어나는 일조차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 버거워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일정 수준 이상 줄어들면 아무리 노력해도 예전처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더 위험한 건 근육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골절이나 뇌졸중, 심장 과부하의 위험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강물이 점점 말라가면 그 안의 생명들도 사라지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이 상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꾸고 올바르게 영양을 보충하면 근육을 지키고 건강과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근육이 줄어드는 진짜 이유와 단 몇 주 만에 근력을 되찾을 수 있는 6가지 핵심 영양소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세요. 아마 이것이 당신이 다시 당당하게 걸을 수 있게 도와줄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국의사의 관점에서 전하는 건강 정보를 더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댓글, 팔로우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진심으로 근육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강현우입니다. 저는 3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의로 현재 대학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이 요즘 부쩍 몸이 약해졌어요라며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거나 몇 km씩 걸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잠깐만 걸어도 숨이 차고 힘이 빠진다고 합니다. 검사해보면 대부분이 근감소증 살코페니아이라는 상태를 앓고 있었습니다. 즉, 나이 들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병이죠. 놀라운 거니 증상이 노인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40세부터는 매년 약 1%의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노인 건강과 근감소증의 관계 시작합니다. 70세쯤 되면 무려 40% 이상의 근육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히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이 들면 당연히 그렇지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몸속 다른 장기들을 보호하는 능력까지 잃게 됩니다. 근육은 혈당을 안정시키고 대사를 유지하며 뼈와 관절을 보호하는 갑옷 같은 존재입니다. 이 갑옷이 약해지면 몸속 장기들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고 그 결과 혈압 상승, 골절 위험, 심장 피로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이어집니다. 미국 존킨스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근육이 많이 줄어든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운동 능력 저하 위험이 3.2배 높고 일상생활에서 타인에게 의존할 가능성도 훨씬 높다고 합니다. 제가 치료했던 이민호 74세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예전엔 아주 건강해서 매일 강아지와 산책을 하셨지만 2년 사이 걷기 힘들어지고 자주 넘어지면서 결국 휠체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심한 근육 손실과 함께 비타민 D 코큐십 수치가 매우 낮게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근육 내 에너지 생성이 거의 멈춰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례는 드물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도 운동 부족과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노인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심지어 고기를 덜 먹는 게 건강이 좋다라고 믿는 분들도 많지만 그로 인해 몸은 오히려 단백질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게다가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스타틴 계열 약물도 근육세포에 꼭 필요한 콕십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즉, 건강을 위해 복용하는 약이 오히려 근육을 더 약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무섭게 들리지만 다행히 요즘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근육 회복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생기는 위험, 골절, 심장, 뇌졸 중 국립노화연구소의 최신 연구에 따르면 단 6가지 필수 영양소만 제대로 보충해도 70, 80세 고령층에서도 근력이 뚜렷하게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중 한 가지 성분은 연구 참가자의 87%가 단 14일 만에 근력을 되찾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매일 이소를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6가지 영양소가 각각을 하는지, 왜 많은 의사들이 간과하는지, 그리고 오늘부터 어떻게 근육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이해하면 더 이상 나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당당하고 건강하게 스스로의 다리로 자신감 있게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근육 회복이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운동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 동안 진료하면서 느낀 건 운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마치 기계와 같습니다. 시동은 걸 수 있지만 연료가 없으면 엔진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죠. 근육에게 필요한 그 연료는 바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주 놓치는 영양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꼭 알아야 할 영양소는 코엔자임 Q10 줄여서 코큐10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속 에너지 공장이라 불리는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합니다. 코큐10의 역할은 바로 ATP를 생성해서 근육이 움직이고 회복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충분한 코큐10을 스스로 만들어내지만 40세 이후부터는 그 농도가 점점 떨어지고 70세가 되면 무려 65% 이상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근육은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 속도도 느려지며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금세 근육을 지키는 첫 번째 핵심 콕10 힘이 빠집니다. 제가 진료했던 68세 여성 환자 박지영 씨가 그랬습니다. 혈액검사와 심장검사는 모두 정상인데 늘 피곤하다고 호소하셨죠. 자세히 보니 콜레스테롤을 조절하기 위해 스타틴 계열약을 복용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약물은 체내 코큐10 수치를 크게 떨어뜨린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혈관은 깨끗해졌지만 근육은 빠르게 약해졌던 겁니다. 그분은 걷는 것도 힘들고 짐을 들면 금세 숨이 찼습니다. 그래서 코큐10을 꾸준히 보충하고 식단을 조절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 결과 3주 만에 세 층 계단을 걷더니 오를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코큐10이 특별한 이유는 근육을 강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장까지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심장도 평생 쉬지 않고 뛰는 하나의 근육이기 때문이죠. 코큐10이 부족하면 심장은 더 강하게 일해야 하고 그로 인해 피로감, 어지럼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즉 코큐10 보충은 근육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몸의 중심 엔진을 보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영양소는 비타민 D입니다. 한국에서는 비타민 D 결핍인 어르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밖에 나가는 시간이 줄고 햇볕을 덜 쬐거나 자외선 차단제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 D는 단순히 뼈의 칼슘을 흡수시키는 역할뿐 아니라 근육 속 비타민 D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데도 필수적입니다. 이 수용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근육은 점점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져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낙상 위험이 20% 낮았다고 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에 정상훈 76세 어르신이 계십니다. 경기 지역에 혼자 사시는데 꽃 가꾸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마당에서 넘어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비타민 D 수치가 정상보다 60%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D3를 보충하고 매일 아침 20분씩 햇볕을 쬐도록 권했습니다. 2달 후 정 어르신은 걷기가 훨씬 안정되졌고 기분도 밝아지고 잠도 깊게 주무신다고 하셨습니다. 정말로 비타민 D는 몸과 마음을 비추는 햇살과 같습니다. 다음은 비타민 B12입니다. 두 번째 영양소 비타민 D의 중요성 대부분은 이 영양소를 신경 건강에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근육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는 신경을 감싸는 수초 마일리를 보호해 뇌에서 근육으로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도록 돕습니다. B12가 부족하면 이 신호가 왜곡돼 손이 떨리거나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하면 운동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50세 이상 인구의 약 30%가 흡수 장애로 인해 결핍을 겪는다는 점입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또 위장약이나 당뇨병약 메트포르민을 복용하는 경우 B12 결핍 비염은 훨씬 더 커집니다. 제가 만난 81세의 김정숙 할머니는 손이 계속 떨려서 자신이 파킨슨병이라고 생각하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검사해보니 심각한 B12 결핍이었습니다. 3개월간 꾸준히 보충하신 후 손떨림이 거의 사라졌고 스스로 단추를 잠그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제 손으로 제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때 느꼈죠. 근육과 신경이 조화롭게 작동한다는 거는 삶의 품격 그 자체라는 거려. 저는 항상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결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그 신호를 아직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가벼운 통증, 잦은 피로, 힘이 빠지는 느낌. 이건 모두 몸의 작은 SOS 신호입니다. 조금만 일찍 귀 기울이면 회복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권합니다. 비타민 D12 수치를 정기적으로 검사해 보세요. 특히 손이 떨리거나 균형을 잃거나 이유 없이 기운이 없다면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 스타틴 계열 약을 복용 중이라면 코큐식 결핍 가능성에 대해 의사에게 반드시 상담하세요. 보충제를 고를 때도 중요합니다. 코큐십은 유비키올 형태가 흡수가 잘 되고 노인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일반적인 복용량은 하루 100, 200mg 정도이며 그 스타틴을 복용 중이라면 더 높은 용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하루 1, 2000IU 정도가 적당하며 햇볕 노출 시간과 건강 세 번째 영양소 비타민 B12와 신경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합니다. 비타민 B12는 메틸코발라민 형태가 흡수가 잘 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에게 좋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그중 근육은 리듬을 잡는 드럼이죠. 드럼이 약해지면 전체 연주가 흐트러집니다. 영양소를 제대로 보충하는 건 마치 악기의 음정을 다시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몸이 다시 자연스러운 건강의 리듬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직 이야기의 절반일 뿐입니다. 다음에는 비타민 C, 마그네슘, 그리고 크레아틴 D 이 세 가지 영양소가 어떻게 근육을 재생하고 오랫동안 강하게 유지시켜주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후에도 활력 있고 유연한 몸을 원하신다면 꼭 이어서 들어보세요. 그 안에 스스로의 독립을 지키는 진짜 열쇠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근육을 회복하려면 단백질만이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도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놀란 표정을 짓죠. 많은 분들이 비타민은 그저 피부를 좋게 하거나 눈을 밝게 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용도로만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작은 영양소들이야말로 근육의 힘과 유연성, 회복력을 지탱하는 진짜 기반입니다. 가장 과소평가되는 영양소 중 하나가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대부분은 감기 걸렸을 때만 떠올리지만 비타민 C의 역할은 그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콜라겐은 근육을 감싸고 지탱하는 결합 조직의 핵심 단백질이죠. 콜라겐이 부족하면 근육이 불안정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당기거나 미세한 손상이 생기며 운동 후 통증이 오래갑니다. 쉽게 말해 콜라겐은 근육을 단단히 붙잡고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떼줄과 같습니다. 이 땜줄이 약해지면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72세 여성 이영희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정원 가꾸기를 좋아하셔서 자주 가지치기를 하셨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손목이 아프고 가위질할 때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사해보니 혈중 비타민C 농도가 정상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비타민C를 꾸준히 섭취하고 네 번째 영양소 비타민C와 콜라겐 신선한 과일과 채소 오렌지, 키위, 파프리카, 토마토를 식단에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한 달 뒤 이 씨는 다시 정원일을 하면서도 통증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비타민C의 진짜 힘은 감기 예방법이 아니라 근육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되 있다는 거요. 또한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노화나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생기는 활성산소로부터 근육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피로해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비타민C를 충분히 보충하면 근육의 힘뿐 아니라 하루 종일 에너지와 활력도 높아집니다. 한 연구에서는 혈중 비타민C 농도가 높은 노인일수록 악력과 이동 능력이 우수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영양소는 근육의 숨은 영웅 마그네슘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의 오케스트라면 마그네슘은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지휘하는 지휘자입니다. 마그네슘은 ATP, 즉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원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지 못해 쥐가 나거나 경직되고 자주 떨리거나 통증이 길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에 종아리가 아파서 깨는 어르신들 대부분이 검사해보면 마그네슘 결핍인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만난 65세 남성 박준석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매번 잠에서 깨고 주무르셨죠. 검사 결과 혈압약으로 복용하던 인뇨제 때문에 체내 마그네슘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위장약, 항생제, 인뇨제 등 여러들이 체내의 마그네슘 손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 씨에게 마그네슘 글리시네이트를 저녁마다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또 호박씨, 아몬드, 두부, 짙은 녹색 채소 등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을 식단에 포함하도록 했죠. 2주 후 그는 5번째 영양소 마그네슘의 역할 이제는 밤에 쥐가 전혀 나지 않고 푹 잘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마그네슘은 운동 후 근육을 이완시켜줄 뿐 아니라 심장박동을 안정시키고 피로를 줄이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마그네슘을 먹고 나서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불안감이나 근육 긴장이 줄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루 종일 몸이 뻣뻣하고 긴장되는 느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마그네슘 부족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잠을 오래 잔다고 건강해지는 건 아니지만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확실히 피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할 영양소는 많은 사람들이 운동선수 전용이라고 오해하는 크레아틴입니다. 사실 크레아틴은 우리 몸에도 자연스럽게 존재하며 근육이 빠르게 에너지를 내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특히 일어서기, 계단 오르기, 넘어질 뻔했을 때 몸을 지탱하기 같은 순간적인 힘이 필요한 동작에 관여하죠. 젊을 때는 근육 속 크레아틴이 충분하지만 나이가 들면 그 양이 급격히 줄어들어 평범한 움직임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한 연구에 따르면 매일 3오직의 크레아틴을 섭취하고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노인들은 12주 후 근력이 14% 증가하고 근육량이 평균 1kg 내지 늘어났습니다. 무거운 운동이 아니라 단순히 걷기와 스트레칭만으로도 이런 변화를 보였습니다. 크레아틴은 근육 속 위성세포 사트라이트 셀을 활성화해 손상된 근육을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한 분 70세의 최민호 씨는 평생 공장에서 일하셨습니다. 퇴직 후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빠르게 줄었고 혼자서는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크레아틴을 꾸준히 보충하고 매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한 결과 3개월 뒤에는 1km 이상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아들 기다릴 필요 없이 직접 시장에 다녀올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참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면은 건강이란 6번째 영양소 크레아틴과 근육 회복 단순히 몸의 문제를 넘어서 자유와 존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 마그네슘, 크레아틴의 이 세 가지는 근육을 회복시키고 유지하며 보호하는 세기둥과도 같습니다. 비타민C는 근육 조직을 지켜주고 마그네슘은 움직임의 리듬을 조절하며 크레아틴은 그 모든 동작에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코큐10, 비타민 D, 비타민 B12와 함께 섭취하면 나이로 인한 근육 감소를 막는 완벽한 방어 체계가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지금이라도 근육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언제나 늦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존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필요한 영양을 공급하면 스스로 회복하고 적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영양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조합하고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근육과 건강, 독립적인 삶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실천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꼭 기억하세요. 근육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건강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한 힘을 지키는 일입니다. 6가지 필수 영양소. 코큐10, 비타민 D, 비타민 B12, 비타민 C, 마그네슘, 그리고 크레아틴. 이들의 역할을 이해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영양소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함께 유지하고 실천하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영원히 건강하게 만드는 마법의 약은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것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무엇보다 기억하세요. 우리 몸은 흡수하고 회복하는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칠 만의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무가 매일 물과 햇살을 받아 자라듯 근육도 꾸준한 영양과 움직임을 통해 서서히 되살아납니다. 먼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매기니에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생선, 닭고기, 두부, 달걀 등을 꼭 포함하세요. 또한 파프리카, 오렌지, 키위, 딸기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함께 드세요. 이런 식품들은 실제 환자 살의 근육을 되찾은 어르신들 콜라겐 합성을 돕고 근육 조직을 보호해줍니다. 그리고 아침 햇살을 잊지 마세요. 매일 아침 152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하며 햇빛을 쐬는 것만으로도 비타민 D를 충분히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 햇빛이 부족한 지역에 살거나 외출이 어려운 경우라면 의사와 상담 후 비타민 D3 보충제를 섭취하세요. 코큐10B1 마그네슘은 음식으로도 섭취할 수 있습니다. 큐10은 고등어, 쇠고기, 닭고기의 B12는 달걀, 우유, 해산물의 마그네슘은 견과류, 콩, 짙은 녹색 채소에 풍부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음식에서 영양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보충제를 함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용 방법도 중요합니다. 코큐10은 아침 식사와 함께 약간의 지방이 있는 음식과 섭취하면 흡수가 잘 됩니다. 비타민 D12는 오전 또는 점심에 마그네슘과 크레아틴은 저녁에 섭취하면 근육을 이완시키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크레아틴은 따뜻한 물이나 무가당 요거트에 섞어 하루 3-5구 정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근육은 사용할 때 비로소 살아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헬스장에 가거나 무거운 아령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빠르게 걷기, 계단 몇 층 오르기, 하루 10번 정도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근육이 깨어납니다. 우리 노인 건강을 위한 일상 습관 몸은 정말 똑똑합니다. 사용하는 부위는 강화되고 쓰지 않는 부위는 약해집니다. 그러니 매걸음, 뇌의 범파를 들거나 몸을 펴는 순간이 나는 아직 건강하게 살아있다는 몸의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8세의 신영숙 할머니는 넘어질까 봐 무서워서 거의 밖에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근육이 점점 약해져. 결국 살짝 미끄러진 것만으로도 뼈가 부러질 뻔하셨죠. 저는 할머니께 아침마다 10번씩 일어나기, 깊게 숨쉬기,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를 꾸준히 섭취하는 습관을 권했습니다. 3개월 후 신할머니는 화한 얼굴로 병원에 오셨습니다. 아, 이제는 손녀랑 공원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그 눈빛엔 단순한 건강 이상의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건 다시 살아가는 힘을 되찾은 표정이었죠. 많은 사람들은 근육 관리가 단순히 건강해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게 근육은 인간의 자존심과 독립을 지켜주는 마지막 방패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예전엔 튼튼하던 분들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육체적 고통뿐 아니라 깊은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근육을 유지하고 몸을 움직이는 분들은 항상 긍정적이고 밝으며 실제로 더 오래, 더 행복하게 사십니다.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진다. 이건 절대 변하지 않는 오늘부터 실천할 작은 변화 진리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일은 젊게 보이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건 바로 나답게, 자유롭게, 나이의 한계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선택입니다. 당신이 60세든 70세든 80세든 상관없습니다. 몸은 여전히 회복할 수 있고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단 82주 동안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고 가벼운 운동을 지속하면 노인이라도 근육량의 15%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휠체어에 앉아있는 삶과 스스로 걸어가는 삶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따뜻한 물 한 컵에 비타민C를 넣어 마시고 발코니에서 10분만 햇살을 쬐세요. 점심에는 생선이나 달걀 아몬드를 곁들이고 저녁에는 집 주변을 10분 정도 천천히 걸으세요. 이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미래를 위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지금 바로 실천으로 마무리 건강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옮기세요. 하루 미루면 그만큼 몸은 더 약해집니다. 작지만 꾸준한 변화 그것이 당신을 다시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에 이를 남겨주세요. 건강과 삶의 균형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강연 후 수천 명의 한국 환자들과 함께 다시 몸의 힘과 자신감을 되찾는 길을 걸어온 의사입니다. 당신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고 더 유연하며 더 빛나길 진심으로